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국제 커플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편견도 넘어야 하죠.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과 한국 남성의 사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양 남자? 그건 실패가 보장된 선택이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제게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준 두 사람의 실화입니다. 잠시만요. 5초만 시간 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 종양학 연구원이죠. 28살에 대한민국 국립암센터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키예프 종양연구소에서 늘 인정받던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동료들은 축하해줬지만 제 롤모델이었던 일리나는 달랐습니다. 동유럽에서 유명한 의학계 인플루언서인 그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죠. 나탈리아, 한국, 정말 거기로 가겠다고? 일리나가 물었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동양 남자들은 복종적이고 이중적이야.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할 거야. 특히 외국 여성에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구와 의학 이야기만 하던 일리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건 편견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단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도쿄 학회 다녀왔잖아. 비슷해.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다 똑같아. 넌 외로울 거야. 창밖의 키예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연구를 위해서라도.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일리나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조심해. 언제든 돌아올 자리는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건 단지 편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며 창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일리나의 경고가 맞을까? 아니면 내 직감이?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 도전이 단순한 연구 경험을 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 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 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행 철도에서 창밖을 보니 회색빛 고층 건물이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어를 몰라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보낼 곳인가? 생각하니 일리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첫 출근 날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 여성에게 도움을 청하니 친절하게 암센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 순간의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립암센터는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받으니 감동적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 닥터입니까? 영어로 물었어요. 키 크고 단정한 외모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서준입니다. 당신의 멘토가 될 사람이죠. 처음엔 진지하고 형식적이었지만 한 환자와 대화할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환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직업적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팀 미팅 후 서준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서준이 물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편견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죠.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과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서준은 자신의 문화를 방어하지 않고 현실적이면서도 열린 태도로 대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재건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첫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아직은 차가운 도시지만 병원에서 느낀 따뜻함이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서준은 일리나가 말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달이 지나고 조금씩 적응해갔어요. 서준과 함께 환자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무척 꼼꼼했어요. 하루는 늦게까지 일하는데 서준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제 모니터에 한국어 학습 사이트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 후로 점심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일리나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연구 환경도 훌륭하고 동료들도 친절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이라도 생겼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서준이라는 동료 의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에 일리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프로젝트 끝나면 널 버릴걸.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은 몰라. 화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날 서준을 마주치니 어색했어요. 일리나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늘은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요. 둘러댔어요. 서준은 잠시 후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차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 발표를 준비할 때 서준이 밤늦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발표 중 날카로운 질문에 서준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 순간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파티에서 일리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발표 어땠어? 그쪽 사람들이 너 무시하진 않았어? 그때 확신했습니다. 일리나는 제 성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서준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리나가 틀렸어. 모든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해선 안 돼. 특히 서준 같은 사람을. 연구가 본격화되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 미팅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리나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있어. 이대로면 연구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준은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모두가 떠난 후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함께요. 밤늦게까지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나탈리아 박사. 오류가 당신의 분석이 아니라 초기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메타데이터에 수정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PTROVA-일리나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일주일 전이네요. 확인했어요. 여러 파일들이 미묘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동료 마리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일리나가 내 프로젝트 결과를 가로채려고 해. 연구소 이사회에 내 연구가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다녀. 미하일. 그 이름을 듣자 기억이 떠올랐어요. 일리나와 가까운 연구소 이사의 아들이었죠. 서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작년 키예프 학회에서 일리나 박사와 만났었어요. 그녀의 연구를 비판했더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리나는 서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던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물었어요. 서준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으니까요.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리나의 음모 속에서도 서준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국적이나 성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연구도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서준과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키라는 8살 우크라이나 소년이 암센터에 입원했어요. 서준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병실에서 모국어로 인사하자 부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우리말을 하는 의사를 만나다니. 서준은 환자에게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리키, CT스캔은 우주선 타는 것처럼 재미있을 거야. 웃으며 말했죠. 부모님께 치료법을 설명할 때 서준은 단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역하며 감동을 느꼈어요. 리키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서준은 밤새 병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리키가 안정되자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런 밤들이 많으세요? 물었더니 꽤 자주요. 하지만 익숙해지진 않아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 감정적인 부담을 견디세요? 제가 물었어요. 혼자서는 못 견뎌요. 동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요. 그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리키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고백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을 존경하네요. 식사 후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준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연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정식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키예프의 가족을 떠나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서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그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두려워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키예프 연구소의 미하일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돌아오면 좋은 자리를 마련해두겠다는 내용이었죠. 일리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미하일에게 내 연구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도 했어요. 서준이 키예프에 왔을 때 나와 가까웠어. 하지만 내가 그를 거절했지. 그 사람 내가 아니라 날 원했던 거야. 혼란스러웠어요. 며칠간 서준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그가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왜 저를 피하시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일리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서준은 놀라워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 접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관심사는 연구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일리나는 거절당한 후 저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어요. 서준이 30분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믿기로. 벤치에 앉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국적이나 문화보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준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여기 남았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 종료를 2주 앞둔 날 서준이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서준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식 제안에 대해 결정하셨나요? 네, 남기로 했어요. 대답하자 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서준이 말했어요. 맞아요. 일리나가 심어준 편견이었죠. 한국 남자들은 복종적이고 이중적이라고요. 부끄러워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은 생각 끝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사람은 국적이나 문화로 정의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개인의 가치관과 진실성이에요. 당신은 그걸 가르쳐줬어요. 프로젝트 종료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서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고 한국은 제게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서준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날 밤 일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난 여기 남기로 했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서준이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는 거네요. 아니요, 난 여전히 우크라이나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내 나라였어요. 국경이나 여권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의 고향이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나라를 발견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사랑이다. 1년 후 저는 국립의료연구원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연구원 신분증을 받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리나는 SNS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그녀의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편견은 제 현실에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어도 이제 꽤 유창해졌습니다. 일상 대화는 물론 의학 용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준은 제가 한국어로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죠. 키예프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어느 날 저녁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왜요? 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요? 서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준은 제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어요. 우리는 함께 국경 없는 의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의학적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연구와 개인적 경험이 결합된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한 강연 후 서준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리나가 했던 말들. 그게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편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니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편견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대한민국 의학회 연례학회가 열리던 날 우리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암 치료 프로토콜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의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서준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서준이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서준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 1년 전 당신이 내 나라였다고 말했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합니다. 서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준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탈리아, 대한민국은 당신을 선택했고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선택해 줄래요?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네, 선택할게요. 당신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서준이 제 고향이었어요. 결혼식 날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키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리키는 우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 선생님과 나탈리아 선생님 덕분에 리키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도 두 분을 축복할 거라 믿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이 있었어요. 리키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 선생님과 나탈리아 선생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서준과 제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작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슬픔과 그래도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의미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작은 위안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소아암 연구재단을 만들어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키 재단이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결혼식에서 우리는 리키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소아암 치료를 위한 기부가 이어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제 가족들과 서울의 서준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일리나의 말을 믿었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죠.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나탈리아. 오늘도 우리는 서울의 국립암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두 사람이지만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키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소아암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커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이야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강국 그리고 진심을 품은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기적.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준과 함께 리키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우리의 연구는 국경을 초월한 의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 부부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민 중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너의 엄마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랑 이야기.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편견을 이기는 법이란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너야. 세상 어디에서도 만들어질 수 없었던 우리의 이야기. 그것은 오직 이곳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에 작은 새 생명이 함께합니다.